9도, 습도는 30%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미국 CNN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고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은 없다, 지방에서 정상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과 외신들은 심각하게 반응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상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당을 위성교섭단체로 두는 것은 꼼수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더불어시민당의 입장 우이종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1대 총선 여야 인재 영입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과 변화였습니다. 여야 모두 젊은 피를 수혈해서 낡은 정치를 타파하겠다, 이렇게 공언했는데요. 그 결과 2030 세대가 13명이나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30대 이하 의원이 3명이었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90년대생 당선자 유정 당선인, 전용기 당선인 속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4월 21일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어느덧 3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일상이 소중하구나, 그동안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구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겸허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셨나요? 어제부터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3월이면 개학, 이런 공식도 깨졌는데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온라인 수업 잘 받고 있나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아이 수업 때문에 엄마 수업인지 아이 수업인지 모르겠어, 진땀을 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여러분의 사연 들려주십시오.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십시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쁘셨죠? 네, 바쁘다기보다는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 소식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독하다, 어디에서는 사망했다, 이런 루머도 돌았습니다. 네, 온갖 루머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았는데요. 일단 미국 CNN 보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독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였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이후에 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특별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NN은 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국가정보국에 이 사실 확인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그 당국 측이 거부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이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무부에도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관계자 말 하나인 것이죠. 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파장을 주시하며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북한의 경우 이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 공식 매체에 보이지 않는 경우 종종 이 신변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김일성, 김정일 그 시대에도 이런 뉴스는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북한의 전문 매체인 그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 시술을 받고 회복 치료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후 인근 별장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이후 북한 매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난 15일에는 이 북한의 가장 큰 명절이라는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이 태양절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태양절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중국 소식통은 어떻습니까? 네, 이 중국 공산당의 대외 연락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관계자가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익명을 요구했던 것이고 당 대외 연락부는 북한과 소통하는 중국의 주요 기관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익명으로 보도를 했지만 신뢰성은 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일본보다는 중국에서 훨씬 신뢰가 높은 북한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중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입장을 냈나요?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특이 동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사실 확인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청와대 관계자 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 북한의 모 지역에 체류 중이다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이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도화선이 됐던 이 태양절 참배 불참과 관련해서는 이 당국의 그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만한 아무런 특이 동향도 없다라면서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 선을 그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모두 9명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어서 이틀 만에 다시 한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683명이고요. 이 격리 해제자는 8,213명, 격리 중인 환자는 2,233명, 사망자는 237명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가 5명이고요. 이 국내 발생자는 4명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제2미주병원에서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구에 소재한 파티마 병원에서도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빨리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해달라 이런 시정연설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만 있네요. 네, 일단 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 정부는 하위 70%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자 하고 있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인데 조금 다른데요. 네. 미래통합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정 간에 먼저 말을 맞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더 나아간 그 1인당 50만 원의 지급을 총선 전에 요구를 한 바가 있거든요.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총선 전에는요. 그러니까 정부 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인데 이 황교안 대표의 안은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지만 이 선거가 끝난 후 미래통합당이 이 전 국민 대상 지급 입장을 철회하면서 지금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는?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정 간에 먼저 합의를 끝내고 오라 이렇게 시선을 돌린 셈이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정부가 아닌 이 미래통합당에 먼저 총선 공약 이행을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입장 선회에 대해서 부각을 하면서도 여야가 먼저 합의를 이루면 이 정부의 안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듯한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어제 이 무산됐던 여야 간 원내대표 협상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어서 협상이 좀 공전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끝까지 공전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식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이 현역 의원들 그리고 21대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요. 네. 이 미래통합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황교안 대표 사퇴 이후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오고 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론 끝에도 아무것도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대위원장도 정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못 정했어요. 네, 뭐 비대위원장을 뭐 누구로 할지는 물론이고 비대위를 할지 안 할지 또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21대 총선 당선자들끼리 총회를 열어서 결정할지 뭐 이것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그 설문조사로 묻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오늘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전수조사를 통해서 당의 진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 단 한 표라도 많은 의견 쪽으로 의결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뭘 물어보겠다는 건가요? 조사 문항은 이렇습니다. 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한 뒤 조기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택이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이걸 묻겠다고요? 네. 달랑 2개요? 네, 2개 가지고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일각에 있습니다. 네. 이분들 중에 일부가 백악관 청원, 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백악관, 미국 백악관 청원에 글을 올렸네요. 네, 맞습니다. 뭐 누가 올렸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이 선거 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요청이 백악관 청원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백악관에도 청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위더피플이라는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이 탄원, 그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한국 선거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18일에 올라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거 뉴스로 다뤄줄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뭐 정치권이나 조금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이렇게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 미래통합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비슷한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다. 아니요. 라는 겁니다. 선거 부정선거라고 누가요? 민경욱 의원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경욱 의원이요? 자신이 있는 연수울 지역에 뭐 사전 투표에서 이제 그 제외 투표 그리고 그 관내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투표의 그 득표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 일종의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요. 또 다른 분도 있습니까? 네, 이 세월호 막말 논란 당사자인 차명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민경욱 의원, 차명진 후보.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 제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한 기자가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지금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이 TV와 선박 등 모든 것을 만드는 부자 나라라고 부르면서 이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쟁점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이 협상이 어렵게 거의 타결 직전까지 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달 초에 그 한미 양측이 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그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이 잠정안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13%라고 하더라도 이게 1조 원이나 되는 거액이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양측이 거의 합의안 안을 거부한 것으로 이미 알려졌었고요. 대통령이 마지막에 틀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로써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근데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 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무급휴직 중에 있는데요. 이 4천 명에 이르는 이 주한미군 소속의 근로자들이 계속 무급휴직 상태에서 있어야 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빨리 타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종근당 회장 이장한 회장님입니다. 이장한 회장님이 사고를 계속 치다가 그 다음에는 장남이 치셨어요. 장남이. 근데 그분이 또 음주운전으로 걸렸네요. 네, 의약품업체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33살 이모 씨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사실이 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지난 2월 22일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고 있던 이모 씨를 발견해서 입건을 했는데 그때 이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091%였다라고 합니다. 네. 뭐 면허 취소는 당연하고 1년 이상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수준의 만취입니다. 이거 만취고요. 그 굉장히 인사불성 됐는데 핸들을 잡은 거예요. 이런 분들 그 과거에 전과가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뭐 경찰이 3월 25일에 그 이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네, 그렇죠. 파악이 됐습니다. 그럴 거예요. 당시에도 이 면허증을 경찰에 반납을 했고 이 최대 40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은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장남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또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는데요.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모 씨는 영상을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트위터에 게시를 했는데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 이 씨의 트위터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으며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라면서 이 영장을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장 판사님 참 따뜻하세요. 예. 네. 이장한 회장도 구설수를 많이 만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2017년에 갑질 논란이 제기가 된 바가 있는데요. 운전기사 3명이 이 폭언과 갑질을 견디다 못해 회사를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운전기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장한 회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 딱 3분간 할 말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지 않아서 그게 논란이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폭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장한 회장님이 운전기사한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네. 갑자기 신호위반으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호위반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때리고 욕하고 그랬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재판을 이렇게 봤는데 잘못을 반성한다. 그리고 같은 잘못을 알기 때문에 네네. 안 하기 위해서 안 저지르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출퇴근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주셨어요. 네. 판사님들이 좀 세상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하는데 왜 재벌가에만 이렇게 따뜻한지 좀 모르겠습니다. 온도차가 좀 많이 느껴집니다. 네. 강간의 폭행, 음주운전까지 한 의대생이 있습니다. 의대생이. 그런데 이분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 역시 좀 납득이 안 가는 사건인데요. 이 전북의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 24살 A씨 사건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그 여자친구의 원룸에 가서 여자친구를 추행하던 중에 여자친구가 거부를 하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목을 졸라요? 네, 이어 이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여자친구를 성폭행을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라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뺨을 다시 한번 또 수차례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때려요? 네. 또한 이 사람은 지난해 5월 11일 그 오전 9시쯤에 이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서 그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이중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가 또 됐습니다. 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면허 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A씨 측이 이어진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을 했으나 이 강간 혐의는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예. 이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뤄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것이다. 이게 A씨 측의 주장이었는데 그런데요. 피해자가 이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었죠. 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집행유예. 네, 이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된 건데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차라리 벌금이라도 많이 때렸으면 이런데. 네. 집행유예는 사실 집행을 유예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피해자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싶어해요, 벌금보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재판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라고 했는데 무거운데 집행유예요? 네, 이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그동안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편시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재판부 있는데 좀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의대생이어서 앞길이 이렇게 창창하니까 봐줘야 된다. 그런 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술 먹었다고 봐주고 나이 많으면 많다고 봐주고 또 나이가 어리면 또 어리다고 봐주고 이번에는 의대생이라고 봐주는 법이 이렇게 네. 따뜻한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고승환 부장판사님, 고승환 부장판사님, 법이 만인에게 좀 따뜻했으면 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거는 피해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게요.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태님, 이제 법조인들 수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멀게만 이렇게 사시는지 가끔 걱정이 됩니다. 박영 리제스님, 판사 AI 시급하다. 저도 한 표요 이쪽에 던집니다. 난 누군가니 매번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지적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주 기자님의 이런 문답식 진행 중독성이 있어요. 요약도 잘 되고 좋아요. 저도 일에 응용해 보려고요. 네. 갑자기 칭찬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정대현님, 주진우님, 비대위 언제까지 하나요? 지금 완전히 자리 잡혔는데 정상화합시다. 최종욱님, 보이지 않는 병균에 인간이 이토록 무력한가 하는 허망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쌓아온 거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을 더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8113님, 전 1월 1일에 올 한 해 계획 세운 거 다 망가졌어요. 매년 잘 안 지키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2월에 새해 계획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짰다가 코로나 발표 나면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왠지 올해는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수업 소식도 조금 전해드릴까요? M소연님, 6학년인 아이 혼자서 잘합니다. 네. 이 아이는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잘할 거예요. 혼자서 잘할 거니까 아이들이 잘 해내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경호님, 엄마도 공부를 해봐야 아이들 어려움을 알죠. 이 지적 좀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공부 어렵잖아요.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셨잖아. 우리 다 같이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네. 안 아프면 어디예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안 걸리면 어딥니까? 그 생각하고 더 예뻐해주고 아껴줍시다. 이현승님, 큰아이가 계약으로 엄마, 여동생, 막내까지 같이 공부 중이에요. 손뼉 치며 읽기, 숫자 세기, 오늘은 1교시 수학, 2교시엔 스케치북에 신체 그림에 이름 쓰기도 했고요. 공부 안 한다고 구박했는데 초등 저학년도 만만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코로나 시대에 같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공부한 게 큰 추억으로 큰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인님, 온라인 계약은 매일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그런 계약인 것 같아요. 아이 문제점이 너무 잘 보여서요. 컴도 잘 못하고 과제를 너무 오래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컴을 다루는 융통성도 부족하고 검색 엔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넘어갈 듯합니다. 아이한테 지금 컴퓨터 지금 대학생이 아니라 교수 수준을 지금 바라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어머님,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컴퓨터로 수업하라면 저는 컴맹이거든요. 그래서 아찔한데 그나마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런 시대에도 수업을 만들어내고 온라인 수업 이거 세계에서 처음 가는 길이기도 한데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듭니다. 6977님, 온라인 계약 준비한 학교 교사입니다. 지금 괴로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이겨내고 나면 온라인 계약의 경험은 모든 교육 주체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네, 믿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임철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답게 교통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만 여유를 가지고 운전대 잡으셔야겠는데요. 사고가 많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면으로 부여휴게소 부근에서 2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화성휴게소 부근 3차로도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로 막혀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광암터널부터 강일까지 밀리는 가운데 상일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이 더 혼잡해졌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생했던 군포 물류센터 화재는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연기가 많이 나고 있고요. 물류센터 옆 영동고속도로 동군포 나들목 부근과 주변 도로가 퇴근길 정체까지 겹쳐서 많이 혼잡하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광교터널 부근에서 동군포 쪽으로 정체고요. 월곡 분기점 일대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2030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20대 국회 때는 3명이었고요. 존재감도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서 모두 13명의 청년 당선인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분들이 21대 국회 새 바람을 몰고 올까요? 국회에 입성한 90년대생입니다. 90년대생 만나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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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됐네요. 전용기 당선자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일주일 전에 선거 전과 선거 후 가장 뭐가 달라졌어요? 고정 하나만 이제 정정하고 가면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이라 하셔가지고.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네. 민주당 후보였죠? 네, 원래. 처음에 민주당 후보. 근데 더불어시민당으로 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 어른한테 지적하는 거 좋습니다. 국회에 가서 또 꼭 그렇게 따지셔야 됩니다. 네. 네. 전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많이 언론이나 기자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많이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당원 동지분들께서 네가 잘해야 다음 청년 정치인들로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아니 전 당선자님.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전하고 가장 많이 뭐가 달라졌냐고요? 사람들 솔직히 말했어요. 그 관심이 달라졌죠. 그렇죠. 선거 전에 전용기 당선자는 당선될지 안 될지 바들바들 떨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죠. 네, 이제 깜깜이 선거라고 하죠. 이제 지지율 조사도 안 나올 때 바람은 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요? 네. 류호정 당선자는 뭐 정의당 1번이기 때문에 당선은 뭐 떼놓은 당상. 그렇죠?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려니 조금 민망하네요. 네. 그래서 그 선거 이후에 이제 당선자라는 직함을 갖게 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인터뷰가 조금 더 많이 늘었어요. 오늘처럼. 네. 사실 당선자 전용기 당선자님이랑 지금 3번째 보는 거죠. 네. 이렇게 90년대생 기획이 조금 많아서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고요. 언론계가 이렇게 또 비슷해요. 고루해. 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나 주변의 시선도 좀 달라졌죠? 네, 친구들은 사실 공보물 받았을 때 그때 좀 놀라워했고요. 내 친구 얼굴이 공보물에 나오다니 이렇게 좀 놀랐었고 이제 거리에서도 가끔 알아보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두 분은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류호정 당선인?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직장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노조가 생기면 다 해결될 것만 같았어요. 뭐 장시간 노동 문제라든지 고용 불안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근데 노조가요? 네, 노조를 통해서 좀 단체 협약을 해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만들고 나니까 그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사실 게임업계 노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2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노조가 없는 곳은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이직률도 높은 업계인데 게임업계가. 네. 그래서 좀 제도화를 해서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 노조가 좀 활동하면 좀 나아지더라 이런 걸 느끼셨군요. 네. 더 많이 느끼셔야 되는데. 자, 전용기 당선자님. 네, 저는 당연하게 촛불 전국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회장이었거든요. 한양대학교 의료학교에서 학생회장이었는데 촛불을 들로 뛰쳐나가고 이제 사실 그 총학생회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 대학의 시국선언을 공동으로 제가 주최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좀 강력하게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야겠다 하고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조혜숙 님이 와, 저 98학번인데 국회 신입생들 의원님들 쫄지 마시고 제 목소리 당당히 내시고 젊은 패기로 전진하시기를 전 국민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선식님은 나는 91학번인데 자기 나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거 안 돼요. 정치자님들. 자, 두 분요. 네. 첫 월급 어떻게 쓸 거예요? 류호정 당선인? 아직 고민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 뭐 상임이라든지 좀 꾸려져야 구체적인 계획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류 당선인 참 정치적으로 말하네. 상임위하고 월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할 때 써야 되니까 그거. 일할 때 써야 되니까. 전용기 당선인? 저는 사실 일부는 저금도 하고 청년들처럼 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다른 질문으로 갈게요. 두 분들이 청년 대표 더불어시민당의 거의 1번이고요. 류호정 당선인도 정의당에서 청년 대표로 1번이에요. 무엇이 나를 이 당의 청년 대표로 만들었나? 나만의 강점은 무엇이었나? 매력? 또 좋습니다. 저부터 대답할까요? 네. 저는 사실 37명의 경선 후보가 있었는데 등수로는 딱 중간을 했습니다. 정의당에 쟁쟁한 분들 많죠.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이런 청년 할당이라는 굉장히 큰 작은 정당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큰 결단을 해주셔서 청년 할당으로 1번이 될 수 있었고요. 예. 당시에 저는 그 회사 다니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던 그 이력들을 좀 어필을 했었습니다. 네. 정당은 노동이죠. 정의당은 노동이다. 네, 노동자를 지키는 정당이잖아요. 전용기 당선인. 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있을 때 청년들이 염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 전국 대학생위원회가 10년 전만 해도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대학생 특별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특별위원회가 5년 전에는 확대간부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전국위원회가 됐고 그다음에 10년 만에 이렇게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는데 이것들은 이번에는 한번 20대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전체의 염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호정 당선인은 비례 1번이 아니었으면 좀 선거 과정에 류호정 당선인은 조금 약간 논란에 초점이 됐잖아요. 네. 비례 1번이 아니었으면 이런 그 고비나 고난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죠. 1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선을 아마 받기는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1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정의당 후보들이 네. 비례대표 1번 27살짜리가 뭘 알아 정치를 뭘 알아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그리고 여러 논란에 대해서 막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을 때 뭐 좀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때는 논란이 되어서 당원분들께는 참 죄송했죠. 네. 뭔가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다 가라앉네요. 그래요? 당시에는 선고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상처들이 그 경험들이 다 그 축적되어서 이렇게 발산될 거예요. 삶에서 아주 작은 고비였던 거야. 그죠?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6897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에 대한 기대도 큰 만큼 걱정도 크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청취자의 의견입니다. 0811님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워도 막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추한지 아십니까? 그렇죠. 어른들 기존 정치인들 막말하는 거 보면 좀 너무 좀 뭐 약간 호불견이죠. 그죠. 네. 특별히 그랬죠. 막말하는 정치인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많이 살아있어요. 그분들이 앞에서 막말하고 그러면 당황할 거야. 쉽지 않아요. 전용기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분들 좀 봤잖아요. 네, 여러 뵀었습니다. 네. 어땠어요? 누구 보고 와, 저 사람 와, 깜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떨어지기는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민경욱 그 미래통합당 네. 대변인도 그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떨어지셔가지고 앞으로 안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어떠셨어요? TV에서 누구 보고 와 저런 분이 정치를 하세요? 막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런 분이 정치를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아, 그렇지. 네. 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내가 적어도 내가 이제 나이는 어리고 경험은 없지만 내가 이 국회의원보다는 잘할 수 있다. 자, 한 명씩 합시다. 자, 전 당선인. 황교안 대표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좋네. 패기가 있네요. 그냥 류호정 대표는. 전 누구를 비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저는 저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명. 자, 누구보다는 내가 어떤 면에서 조금 이따 전용기 당선인이 황교안 대표보다 뭘 잘하겠다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만. 자, 전용기 당선인 먼저부터 황교안 네. 대표보다 잘할 수 있어요? 네, 그거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못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네. 그 정치력이 있는 분이세요. 내공도 있고요. 사실- 머리도 이렇게 막 밀고 그러시잖아요. 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이제 대안이 있는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그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저 사람만은 닮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보다는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당선인 다시 제가 막 회식 자리에서 노래 부르게 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안 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네. 대답을 못해서 참 분위기를 노잼으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퍼뜩 네. 생각나질 않아요. 자, 그러면 네. 내가 저 정치인의 뭐 어떤 점을 담고 싶다 이런 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전용기 당선인부터. 이것도 사실 저희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최고위원이 네. 이제 자신의 소신 있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는 충분히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어서 그럼요.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닮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류호정 당선인. 네, 또 대답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심상정 대표님입니다. 왜냐하면 심상정이 재미가 없나요? 당연히 그런 대답을 예상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정의당 입장에서는 휘몰아치는 선거였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당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네, 네. 저도 배우고 싶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이죠. 김지우님, 쪼아대는 게 회사 면접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내가 좀 밀어붙이나요? 아닙니다. 아니, 네. 아닙니다인데 왜 이렇게 떨떠름하게 얘기하세요? 조동영님, 어린 게 무슨 정치를 하냐? 라는 말 들으시면 4.19 혁명도 고등학생이 앞섰다는 걸 얘기하시고 기죽지 마세요. 정치 선진화 꼭 이루어 주십시오. 파이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정치했는데 너무 우리 정치가 삼류였어요. 그러니 청년들이 나서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박상우님, 나이만 젊은 정치인이 아닌 생각이 젊은 정치인이 되시길. 네, 이거는 명심해 주시세요. 박경진님, 정치 보는 것도 어렵던데 직접 하려면 정말 힘들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정치인들 중에 정치 그만두는 사람 중에 상대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같이 대거리 한다고 하잖아요. 말이 대화가 안 돼서 그만두시는 분도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전 당선인 그런 거 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네. 많이 봐서 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막 사퇴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떠실 거예요? 류호정 당선인. 좀 곤란한, 그러니까 좀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뭔데요? 저는 좀 어떤 일화가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네. 시간이 되려나?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가요? 네. 이번 제가 후보자가 되고 난 다음에 IT 업계, 게임 업계 노동자분들한테서 제보가 왔었어요. 예. 그 게임 업계에서는 사실 공고사직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이 개발이 중단되거나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 전환 배치가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공고사직을 통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네. 그래서 업계 평균이 3.7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속 연수가. 예. 그래서 제보가 왔는데 내용이 오전에 출근했더니 공고사직을 이제 받고 오후에 짐을 싸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건 그 해고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보들이 들어왔는데 이걸 제보를 받은 순간 나는 이걸 꼭 해결하고 싶었어. 내가 출마의 변에 이런 내용 썼었지.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공고사직 당한 사람들이 네. 저 억울해요 하면서 류호정 후보를 찾아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조금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들하고 아픔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국회의원의 능력이라는 거, 그리고 국회의원의 직분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네. 뭐 류호정 후보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IT 업계, 게임 업계 거기 공고서적 당하거나 그런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이 많이 올 거예요. 우리 전 당선인한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됩니까? 저한테는 지금으로서는 우리 청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분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을 때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면 정치 혐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 당선인이 더 잘해가지고 활동하고 네. 활동을 잘하면 청년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나도 저 형처럼 멋있는 정치인 돼야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군성님, 여의도만 입성하면 똑같아지는 전철 밟지 마세요. 사실 청년들이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 나갔으면 합니다. 9909님, 90년대생을 초등학교에 가르친 40대 선생입니다. 40대인데 90년대생을 가르쳤군요.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깊이 배우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젊은 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서 식견이 넓어지리라 기대됩니다. 저 역시 교사 발령받고 일찍 학교에서 부장교사하면서 학교 관리에 앞장서 또래에 비해서 노련미가 더해지더군요. 이번에는 초선이겠지만 추후에 재선, 3선도 하셔서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건강한 민주시민 계속 길러내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의 응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임위 정해야 되는데 우리 전 당선인 어디로 국회에 가서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일 하고 싶습니까? 아직까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산자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위 가서 뭐 하게요? 사실 청년 창업과 같은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사실 네. 저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대한민국에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청년들이 힘든 것은 내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창업을 하면 대기업에서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류호정 당선인. 저는 아무래도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를 가고 싶었는데요. 노동? 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개인 노동자로서는 버틸 재간이 없어서 그런 부당한 일에 처했을 때 뭐랄까 비빌 언덕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 노동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환노위를 갈 수 있을지 조금 불투명하기는 합니다. 네. 네. 잘 되리라고 봐요. 노동 기대주기 때문에 당에서도 기대하겠죠. 지금 비서도 있고 차도 있죠? 기사?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차는 있습니다. 저는. 차는 있고. 네. 차도 없습니다. 그래요? 조금 있으면 비서도 생기고 기사님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주변에서 의원실을 어떻게 꾸릴 거냐 이런 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상임위가 안 정해져가지고 좀 적절하게 꾸리는 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많이 이렇게 논의받고 사실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문성이 겸비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안 듣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던 이제 보좌관 분들을 좀 모셔서 같이 창의력과 전문성을 더하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부 한마디씩 물어볼게요. 자, 앞으로 내가 의정활동하면서 이것만은 지키겠다는 포부 두 분께서. 네. 많은 분들 걱정해 주세요. 이제 진짜 여의도에 가면은 다들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저희 90년대생들은 원래 권위라는 것들을 탈권위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저는 나중에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면 젊은 친구 시켜놓으니까 잘하네 이런 얘기 듣고 싶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용기 당선인이었습니다. 자, 류호정 당선인. 네, 저는 저 또한 이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정의당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고 해내야 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 필요할 때 곁에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그리고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긴급재난지원금 100%냐 70%냐 국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한다. 빚내서 상위소득자까지 주는 건 반대다. 지원 기준과 규모를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예정대로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박주민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선 때 이제 미래통합당, 제1야당도 비슷한 취지의 공약성 발언을 한 바가 있어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좀 어렵네요. 저희들은 이제 전 가구 100% 지급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해찬 당대표님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긴급한 경제 정책,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70%까지만 줬을 때는 국채 발행 없이 이제 예산 조정해서 가능하지만 100%로 확대할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국채 발행이라는 마지막 카드는 실탄으로 남겨둬야 된다. 여력으로 남겨둬야 된다. 이게 홍남기 부총리 주장 같던데요. 네, 국채 발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빚을 지게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국채 발행의 전액을 뭐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다 빚으로 져서 그걸 뭐 항상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진다기보다는 이자 부분을 계속 부담지고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국채 만료일까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나 청와대와 계속 얘기를 나눠가고 있지만 물론 이제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완강하긴 하지만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을 한다면 네. 그건 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보겠다. 국회에서 논의를 기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시기도 저희들은 좀 지키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은 지금 정부도 설득 못하고 있지 않나. 예산안 통과 안 되면 여당이 알아서 하실 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의 말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과의 인터뷰입니다. 그 여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추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지금은 정부 측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당은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또 대통령도 그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야당이 그 여당의 입장에서 여당의 입장과 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제안 마련은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을 전용해서 대통령이 긴급제재 명령권 같은 거를 발동해서 하면 되고 대신에 그렇게 마련된 돈들이 아마 그것은 이제 총선 때 당시의 이야기고요. 총선 때는 국회가 소집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집행을 하라는 것이었고 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당이 끝내 그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결국은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고 결국 그 정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책임은 전부 다 여당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이 지금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나선 꼴이거든요. 네. 저희들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처리가 안 되면 여당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놓여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20대 국회의 시한은 언제까지일까요? 1번 5월 29일, 2번 내일.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김예림의 굿바이 20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906님,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주진우 기자님이 가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자리, 장 이런 거 싫은데요. 이 자리는 네, 좀 고민이.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애써간 대학자 퇴하고픈 바쁘뿐이야만 나만 이래 다들 행복했니 How about your 20 girl 왜 이래 다들 짜릿했니 How about your 20 girl 웃음 막히는 사랑을 줄 알았어 마치 내게 신세계